의사소통을 준비를 했습니다. 늘 그렇듯이 이렇게 강의를 맡게 되면 그 준비하는 사람이 제일 많은 공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서 감사한 기회였고요. 제가 지금 딱 이렇게 보는데 제 파트너 두 분이 제일 윗화면에 또 보여서 우리 그 조혜령 님을 한테 얘기를 해준다 생각하고 제가 천천히 그러면 이번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소통은 서로의 생각과 또 감정, 생각과 감정을 말이나 행동, 글을 통해서 주고받는 것이라고 해요. 근데 의사소통이 원활하다는 것은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상대방에게 잘 이해되고 받아들여졌는지, 그렇게 둘이 소통이 됐는지가 중요하다고 해요. 또 상대방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나에게, 자신에게 잘 이해되고 받아들여졌는지 그 상태가 중요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그냥 혼자 했다 그래서 그게 의사소통이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 상호간에 그 인풋 아웃풋이 됐을 때 그것이 바른 의사소통이라고 하더라고요. 21세기에 가장 필요한 기술은 인간관계 기술이다라고 할 만큼 의사소통은 대인관계의 기본이며 성공적인 비즈니스의 열쇠라고도 합니다. 우리의 속담에 말 한마디를 천냥빚을 갚는다 할 정도로 그 상대의 마음에 드는 어떤 의사소통을 했을 때 빚도 이렇게 탕감할 수 있을 정도로 의사소통은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효과적인 대화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이해하면 좋을 것들을 한번 보면요. 모든 사람은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위에 그림처럼 이렇게 각자 자기 색깔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나의 필요성에 의해서 상대방하고 어떤 대화를 나누고자 할 때 가급적 나의 색깔을 조금 다운시키고 가급적 상대의 색깔을 빨리 인지하고 그의 색깔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내가 나중에 어떻게 보면 칼자루를 좀 빨리 칠 수 있는 또 그런 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람은 인정을 받음으로써 자기 존재를 확인하고 싶어 한대요. 그리고 자아 존중감을 높여주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친밀감을 갖는 방법들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수용이라고 해요. 사람을 개조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우리와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 MBTI인가 그건 잘 아직 모르겠고 또 뭐 담즙질 또 다혈질 점액질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저는 좀 그렇게 습관이 좀 그렇게 분류를 하는데 그럴 때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구나라고 인정하고 그렇게 그 사람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 불편함이 별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인정을 했을 때 그 상대방이 이렇게 누구나 다 누구에게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분의 포커싱에서 인정을 해주는 어떤 그러면 친밀감을 더 갖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중요한 인물이 되고 싶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갈망이라고 해요. 특히 이름을 부르면 마법이 일어난다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저도 이렇게 학창 시절에 담임 선생님은 당연히 제 이름을 기억하고 있겠지만 과목 선생님이 학과목 선생님들이 들어오셔서 제 이름을 불렀을 때 되게 더 잘해 보이고 막 이런 사람 특별한 사람처럼 느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름에는 그런 마법이 일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분의 아이들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 또 그분 집에 키우고 있는 그 애완동물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 그런 것들이 또 그분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인지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분의 마음을 빨리 이렇게 여는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메라비언의 법칙이 있는데요. 알버트 메라비언 교수님이 이렇게 팀으로 이뤄서 연구를 한 결과치라고 해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7%, 어조 말투는 30%대고 가장 중요한 게 몸짓과 제스처라고 해요. 어휘는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7에서 10% 정도 차지를 하고 정확하고 구체적이고 믿을 수 있는 어휘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하고요. 죄송합니다. 두 번째 어조. 그러니까 30%, 40%도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퍼센테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휘보다 그 사람의 그 음성의 톤이나 그 빠르기,
템포 이런 것들을 되게 신경 써서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나의 습관적인 어떤 이런 빠르기와 템포와 음량에 의해서 그분이 내 말을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 또 알아듣는다 해도 이렇게 약간 자기와 다른 투의 말투 때문에 오해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유의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는 이 제스처, 동작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은 이렇게 대화 중에 그 상대방이 사용하는 신체적 작용에 내가 거울처럼 대응할 때 되게 그 친밀감을 갖게 된다고 해요. 이끌리게 된다고.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자신을 1000배나 좋아한대요. 그래서 그렇게 자신과 닮은 성향의 사람을 발견하면 되게 좋아하고 이끌린다고 한대요. 그래서 정말 못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분이 요렇게 하면 같이 요렇게 하고 대화를 하면 될 것이고, 그죠? 그냥 그걸 좀 그 순간에 집중을 하면 되게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이제 마주 대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경청은 남의 말을 공경하는 태도로 듣는 게 경청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조물주가 우리에게 2개의 귀와 하나의 입을 주신 까닭은 말하기보다 듣기를 2배 정도 더 잘하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어떠한 경우라도 중간에 가로채는 것이 없어야 된대요.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다 듣는 게 이제 경청의 관문이라고 하는데 예전에 제가 코칭 그 강의를 들을 때 이렇게 1대1로 이렇게 한 분과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이렇게 코칭을 서로 할 때 중요한 경청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2분씩 서로 이렇게 대화를 이제 하기로 했는데 그때 했던 방법이 그분의 말을 한 토시도 틀리지 않고 다 외워서 그대로 얘기하는 걸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정말 중간에 이게 가로챈다는 게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 말을 그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청은 좀 그렇게 노력하면서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럴 때 또 눈을 마주 보아야지 그분이 어떤 생각으로 어떤 느낌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눈치를 챌 수가 있잖아요. 이 경청한데 너무 집중해서 고개를 숙인다거나 눈을 마주치지 않을 때 그분이 지금 기분 좋게 얘기하고 있는지 어떤 느낌을 모르기 때문에 눈을 항상 그때 이제 순수한 미소와 웃음 이렇게 약간 이상한 미소 지으면 안 되고 순수하고 사람들이 누구나 편안하게 생각하는 그런 미소를 짓는 것이 좋고 칭찬은 기적을 일으키는 묘약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이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모르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어머 너무 아름다우세요 이렇게 칭찬 한마디에 정말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갈 뻔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학습지 선생님 같았는데 학습지 한번 끊을 뻔했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근데 그 상황이나 그분한테 정말 어울리는 칭찬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이제 정리하는 거죠.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반응하려고 노력하래요. 그리고 말은 상대방의 방식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 타입별로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만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그분의 방식대로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그런 다음에 충분히 이해를 하면 나중에 나하고 이게 믹스해서 이야기를 더 잘할 수 있는 키를 가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좋고 똑같죠.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관심을 갖고 들어라. 근데 저는 한 번씩 저랑 타입이 다른 분은 저도 어려운데 질문을 해요. 그분 얘기 다 들은 다음에 아까 그 말이 이 뜻이에요? 제가 제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하면 그분이 설명을 해주시면 저도 그분의 말을 좀 이해를 하게 되니까 그게 소통이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패스해서 그분을 만날 때마다 어려움이 있었는데 한 번씩 그냥 이렇게 질문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의 가치를 이제 인정해 주는 게 되겠죠. 그리고 뭐 격려와 긍정적인 말은 항상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어려운 이야기를 말할 시기를 잘 맞추라고 하는데 이거는 좀 센스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참 어려운데 뭐 우리가 뭐 이렇게 PB나 이런 것도 맞춰야 될 때도 어쩔 때는 살짝 애교 부리면서 얘기할 때도 있지만 안 통할 때는 좀 어려운데 이건 좀 센스가 발휘돼야 될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들고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말과 행동이 일치돼야 된다. 그러니까 말을 먼저 했는데 그 뒤에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그게 한 2-3번만 반복돼도 사람들은 이 사람은 말하고 행동이 다르네? 이렇게 이게 좀 약간 낙인이 찍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한테 좋은 기가 들어오지가 않겠죠. 저 사람은 또
행동을 안 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누군가가 날 바라본다 그러면 결코 나한테 좋은 기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잘 듣고 있음을 표현하라. 그래서 메모를 하는 습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메모를 하고 있다가 이때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그걸 참고 그분의 말을 다 끝난 다음에 메모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내 얘기할 타임에 이렇게 질문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거. 그러니까 자기만의 이야기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목표 설정 워크숍을 다녀왔는데, 거기서 누구죠? 김재원 아나운서 그분께서 하신 얘기 중에 이렇게 설득을 할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이 고객의 목적이 먼저 달성되게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게 뭔가 해소가 됐을 때 오픈을 하고 이렇게 좀 더 소통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그분이 뭘 필요로 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매일 아침 좋은 질문 3가지를 적어보래요. 저는 그게 되게 좋은 방법일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가급적이면 예스가 나올 수 있는 질문을 이렇게 3가지. 근데 매일 그런 거를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야지 하면 그분을 생각하면서 궁리를 하다 보면 질문도 좋은 질문이 이렇게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습관을 해보는 게 좋다. 그러면 내 얘기 위주가 아니라 주어가 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습관 한번 가져보시면 저도 이제 계속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화에서 이기려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이겨도 지는 거고 저도 지는 거래요. 왜냐하면 내가 이겼을 때 그분이 날 싫어하면 만날 일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부드러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좋다고 하고 아까도 말했지만 상대방의 이야기를 중도에 끊지 마라. 그러면 그때 나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상 경청을 우선시하라는 거.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긍정적인 이야기 하라는 거고 그의 비밀을 가볍게 전하지 말래.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어느 강의를 들었는데 그 사람의 그 칭찬이나 자랑거리조차도 그 사람한테 동의를 받고 남한테 이야기를 옮겨야 된다고 얘기를 든 적이 있거든요. 근데 하물며 칭찬도 그런데 그 사람이 조심스럽게 전한 비밀을 남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쩌면 인간관계가 이렇게 끊어질 수도 있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심하는 게 좋다. 저부터도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하여튼 어떤 상황에 반복될 때마다 내 맘대로 그 사람을 넘겨짚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한번 똑똑 이렇게 소통을 한번 해보라는 거죠. 그때 그래 이거 뭐예요 하고 이렇게 좋게 이렇게 물어보고 소통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그렇게 하고요. 항상 이렇게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응대를 해야 되겠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 항상 나는 내려놓고 그분을 이렇게 저하고 평생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은 다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비즈니스 핸드북에 나온 내용을 이제 우리 비즈니스에 적용해 보면 해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프로스펙트에게 사업 설명을 할 때는 FORM 대화법으로 편안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프로스펙트의 자세나 말의 빠르기 등을 관찰하여 가능한 비슷한 분위기로 사업 설명하라. 아까 초반에 나왔던 부분하고 이게 딱 같죠. 그 사람의 분위기, 말투 비슷하게 했을 때 훨씬 더 잘 들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사업 설명 후에는 그분의 말을 충분히 경청하는 것이 좋대요. 그랬을 때 좋은 질문을 이렇게 구상을 해가면 궁리를 해가면 아마 끝나고 나서도 이렇게 우리가 거의 똑같은 질문, 어땠어? 이런 질문보다 조금 더 궁리를 해서 조금 더 좋은 질문을 하면 그분 입에서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을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궁리를 많이 하는 습관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고, 이게 다수가 참여하는 이제 이 오프라인으로 이제 오픈 미팅을 많이 하게 될 거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적절한 유머로 분위기를 좀 좋게 만들고 평소보다는 높은 톤, 또 빠른 속도의 말로 이어가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로즈맵 간에 우리 의사소통이 가장 중요하죠. 미인, 대칭. 근데 제가 경칭으로 해놨는데, 우리
그 A70에서 그 리더의 지혜 듣잖아요. 거기서 김혜련 리더님, 우리 세미나에도 몇 번 오셨었는데, 그분이 미인 경칭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그분이 되게 열정적으로 아메일 전달했을 때 아무도 잘 안 듣더래요. 근데 이분이 요즘에 하는 방법은 60분 중에 50분은 듣고 10분을 본인이 활용을 하신대요. 근데 그럴 때 항상 경청하고 칭찬을 하신다고 그래서 친구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대하시에는 뭐 당연히 긍정적인 표현을 해야 되고 특히 사업 파트너에게 주제에 맞는 정확한 말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시간을 서로 바쁜 시간을 내서 만났는데 조금 주제에 맞지 않고 시간을 이렇게 허비하면 다음에 이렇게 만나면 내 시간 뺏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이제 비즈니스 핸드북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대부분 칭찬으로 이 대화를 하는 거 원칙으로 하는데 이 분의 사업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 부분은 꼭 얘기를 같이 나누고 싶다 할 때는 어떤 예를 들면서 이렇게 부드럽게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좋다고 가급적이면 지적은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죠. 그리고 충분히 그 파트너의 이야기 그 입장에서 더 듣고 더 한번 듣고도 또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 저도 좀 잘 못하는 부분이긴 한데 정말 더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자기 중심의 대화나 부정적인 표현 아까도 나왔는데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고 주제 벗어난 너무 긴 어떤 이야기 또 형제 라인 간의 이게 경쟁을 유발하는 말 또는 어떤 강요 이런 것들은 뭐 다 안 하시죠. 다 안 하는 거죠. 대부분 우리가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파트너들이기 때문에 다 안 하는데 이런 거 이제 조심해야 된다고 비즈니스 핸드북에 나와 있습니다. 예. 뭐 긴 시간 아니지만 저도 공부하는 마음으로 준비했고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